원어민들은 도대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사역동사를 쓰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 싶었어요. 자, 먼저 사역동사를 이해하시려면은 그 to라는 단어를 먼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 to는요, 원래 전치사 to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to의 뜻이라고 하면은 뭐 in the direction of, 그 다음에 for the purpose of 라든가 또는 furthermore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o라는 단어의 본질은 사실 전치사로 쓸 때나 부정사로 쓸 때나 그 그림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to의 뜻 있죠? 예, 우리말로 굳이 한번 해보자면은 뭐 어디로 또는 뭐를 위해서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원어민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어디로 향함입니다. 어디로 향함이라는 이 뉘앙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떠한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것이 이렇게 이동해서 거기에 도달하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바로 이 to라는 단어의 본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서 통상 그 앞으로라는 이 그림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런 동사들에는 뒤에 대부분 to가 들어가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promise, plan, schedule, expect 이런 단어들인데, promise라는 단어 생각해 보시면 사실 뭐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앞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promise 뒷구조는 거의 promise to라고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plan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겠죠. 그래서 plan to, schedule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뭐 하는 그런 예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schedule to, expect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상을 하겠죠. 그래서 expect to.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 사역동사에 대한 거대한 의문이 풀리는 지점입니다. 사역동사는 원래 영어로는요, causative verb라고 해요. 이 causative라는 단어는 원래 cause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어떤 거를 뭐 일으키고 야기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cause죠. 그래서 사실은 이 causative verbs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번역을 할 때 어떤 거를 일으키고 야기하는 동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그 causative verbs라는 원어에 좀 더 가깝고요. 사실은 이제 사역이라는 번역어 자체는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이제 사역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제 남을 부려서 어떤 일을 시킨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번역어 때문에 이제 사역동사 그런 대부분 뭐 시키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이게 시키다라고 번역하는 거는 사실 이 각각의 동사의 그 어감을 다 표현하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역동사라고 알고 있는 have, make, let 이런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make는 그 어원은요, 마키안이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마키안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다,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다 이런 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즉 make 뒤에 나오는 어떤 그 목적어가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나 아니면은 이 목적어 뒤에 나오는 그 무엇, 그런 행동을 하도록 직접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태라면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직접 만들어내는 것, 이게 make라는 단어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반면에 이 let이라는 단어는요,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이 주어가 허락한다라는 그런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목적어가 그 행동을 원하는 경우에 허락이라는 걸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make랑 let은 사실은 많이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make라고 하면은 가장 정확한 번역은 뭘까요? 뭐뭐 하게 만들다 정도에 가장 가까워요. 즉 이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하게 만드는 이 주어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let 같은 경우는 뭐뭐 하도록 하다,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즉 사실은 허락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I'm going to make him work hard from now on. 이렇게 되면은 나는 지금부터 그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I'm going to let him do whatever he wants to. 그럼 이 말은
나는 걔가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그냥 하게 하겠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어. 허락하겠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have죠. 이 have는 사실 뭐 굳이 따지면은 make랑 let 한 중간 정도에 해당해요. 우리말로 똑 부러지는 그런 번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바로 have예요. 여기서부터는 문장을 가지고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세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I make him fix my car. 두 번째, I let him fix my car. 세 번째, I have him fix my car. 여기서 이제 I make him fix my car 같은 경우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를 내 차를 고치게 내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이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I let him fix my car 같은 경우는 그가 내 차를 수리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반강제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랑은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I have him fix my car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한다 라는 그냥 한다 정도로 그냥 번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have 같은 경우는 똑 부러지는 번역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쓰임새 자체도 굉장히 좀 다양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Have him come here.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걔 여기에 오게 해. 그러니까 하다라고 이제 do처럼 번역을 하면은 have의 느낌을 이럴 때는 가장 잘 살릴 수가 있고요. 이런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I had the machine working. 이런 경우는 내가 그 기계가 작동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마지막 하나로 I had my car fixed.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내 차를 뭐 수리했다 정도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이런 have의 다양한 용법들을 가지고 인지 문법에서는요, 이 have 자체의 그 가지다라는 그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저도 거기에 굉장히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즉 각각의 문장을 좀 직역을 하자면은 have him come here 같은 말은요, 여기로 오는 그를 갖겠다. I had the machine working 이라고 하면요, 나는 working 하는 그런 상태의 the machine을 가졌다. I had my car fixed. 이렇게 되면은 나는 수리된 나의 차를 가졌다. 이를 이제 각각 의역을 하면 그를 여기에 오게 하라. 나는 기계를 작동되게 했다. 나는 차를 수리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역을 한다는 거죠. 원어민들은 이 have의 그 가지다라는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역동사의 어떤 차이점 조금씩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게 사역동사 뒤에는 왜 목적어가 딱 나오고 그 뒤에 to가 안 붙고 동사 원형이 바로 붙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to에 이제 어디로 라는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원어민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는 이제 어디로 향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어디로 향함이라는 이 그림을 넣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to, 그리고 동사 이런 구조라면은 사역동사는 이 to 없이 바로 목적어를 이 동사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 기법입니다. 즉, 이 to를 굳이 넣어서 이렇게 갈 여유를 주지 않고 뭐랄까요? 비유를 하자면 목줄로 이렇게 탁 묶어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통제 범위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바로 그것을 행하도록. 자, 재밌는 거는요, 사실 이 쓰임새가 완전히 자리가 잡은 거는 중세가 지나서예요. 자, 지금 여기에 문장 하나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혀 이게 영어처럼 안 생겼겠지만요, 이거를 현대 영어로 번역을 좀 해보면요, 바로 make heaven to quake 라는 뜻을 가진 중세 영어 문장이에요. 그때는 이제 어순도 조금씩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은 현대 영어라면 당연히 make heaven to quake가 아니고 그냥 동사 원형인 quake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세 영어 때 이런 식으로 to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된 규칙이 없었단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지금처럼 하나의 규칙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는 중세가 지나고 근대로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언어의 긴 역사로 봤을 때 정말 최근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거는요, 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어라는 언어로 된 어떤 문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는 15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역사 시간에 보셨던 그 인쇄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내에서의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이제 프랑스어를 쓰던 그 왕족,
거기가 이제 프랑스랑 사이가 이제 틀어지면서 자기들 이제 영국인이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뭐 그런 역사적인 뭐라 그럴까요?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가에서도 영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영어의 지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어라는 언어의 지위가 상승합니다. 이때부터 정말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배운 사람들, 소위 말해 배운 사람들이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도 딱 이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란 거는 글로 남겨지기 시작하면요, 표준화라는 게 정말 빨리 진행이 돼요. 이때부터의 문헌들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배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요, 이 사역동사를 사용한 이 문장들에 to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혼용이 막 되다가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안 쓰는 쪽으로 갑니다. 특히나 이제 이 시대에 활동하던 작가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작가라는 그 직업 자체가 언어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make나 have나 이런 동사에, 즉 지금의 사역동사, 이거의 어감을 그대로 살려서 내가 어떤 그런 작품에 담아내고 싶은데 여기서 이 to를 넣는 게 그 뜻에 부합하는지 또는 to를 빼는 게 더 좋은 표현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혼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영어 이쪽에 그 영어 문헌들을 보면은 굉장히 통일성이 없어요. 셰익스피어도 정말 위대한 대문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셰익스피어마저도 작품성으로 보자면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라고 그 누가 부정을 하겠어요. 근데 단순하게 정말 영어라는 언어의 사용의 어떤 그런 예로 봤을 때는 문법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한 사람이 쓴 작품 내에서 문법 규칙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쓰고요, 어쩔 때는 이렇게 쓰고. 이걸 보면요, 이거는 셰익스피어의 한계가 아니라 그 시대적 한계인 거예요. 자, 한마디로 우리가 사역동사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매우 당연합니다. 그때까지도 사실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쓰임새가 그대로 우리가 이제 물려받게 된 거죠. 즉, 어디까지나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뜻에 이 to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 하나를 가지고 이거를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사역동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많은 분들께서 그동안 댓글로 질문 주셨던 두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데요, have랑 get이에요. 사실은 have란 동사와 그 다음에 get이란 동사는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frequency로 치면은 top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동사 두 가지죠. 근데 왜 have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그냥 오고요, get 같은 경우는 왜 목적어가 오고 그 뒤에 to가 붙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get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get라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했어요. 이 get라는 이 단어의 이제 뜻 자체는 obtain, 뭐 이렇게 얻다, 획득하다, reach, 어디로 뭐 도달하다, 그리고 이제 beget이라고 해서 뭔가를 야기하다, 초래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어디로 도달하다 그리고 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한마디로 어떤 출발점이 있고요, 그 출발점에서 어떤 결과 지점으로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야기한다란 그런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ge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 get은요, get하고 목적어하고 뒤에 to가 붙는 게 훨씬 더 이 단어의 원래 뜻에 부합하죠. 이런 그 원어민들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가 구어체에서 말의 쓰임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지나서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 영어에서 이 모양으로 문법서에 기록이 된 겁니다. 반면에 have는요, 어원 자체가 원래 own, 소유하다, possess, 소유하다, 진짜 딱 이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get처럼 도달하고 야기하다란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have에는 have 뭐뭐뭐 하고 to를 쓰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 have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 개념인데 여기다가 to를 줘버리는 거는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have는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갖고 그 뒤에 to를 쓰지 않고 그냥 동사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말이 이렇게 굳어진 거죠. 그러면서 현재 이 have의 용법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영화에서 봤었던 재밌는 대사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어떤 그 범죄자가 잡혀왔어요. 정확히는 이제 용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취조를 하는데요,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다혈질인 그런 수사관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have him talk, have him talk. 이 얘기는 뭐냐면 걔가 즉각 말을 하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하는 그 녀석을 갖겠다는 거죠.
have him talk. 근데 이제 이 용의자가 얼마나 심리전이 강하냐면은 절대 입을 안 열어요. 근데 이제 수사관 중에 굉장히 사람을 잘 다루는 수사관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멋지게 뭐라고 하냐면 I can get him to talk. I can get him to talk. 라는 대사를 던집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그 him을요. talk하는 상태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get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to 이하한 talk라는 행위를 하게 내가 만든다는 그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et 목적어 to 하고 동사를 쓰면은 이때는 어느 정도의 설득의 의미가 들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논리들을 그대로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흔히 준사역동사라고 알고 있는 help에 대한 의문도 풀립니다. 사실 help는요, help하고 목적하고 그 뒤에 to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help라는 단어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help는 이제 돕다잖아요. 그러면 이 돕는다는 게 간접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종의 좀 밀어주는 그런 도와주는 게 있죠. 그렇게 간접적인 도와주는 경우는 to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이 일 자체를 내가 직접 손을 써서 내가 진짜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to가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굉장히 명료하게 보여주는 예문이 있어요. 자, 다음 두 문장인데요. 첫 번째, He helped me to write the book. 두 번째는 He helped me write the book. 사실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He helped me to write the book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좀 번역을 깔끔하게 하자면 그는 내가 그 책을 쓰도록 도와주었다 정도에 가깝습니다. 내가 그 책을 쓰도록 나를 도와준 거예요. 즉 한마디로 내가 지필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줬다거나 아니면 그 책을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나한테 던져줬다거나 그런 간접적인 그런 도움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He helped me write the book 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는 내가 책 쓰는 것을 도왔다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필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help라는 거가 준사역 동사라 to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 help란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뜻 자체가 이렇게 밀어주는 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진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두 가지 뉘앙스를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쓰고 어떤 경우는 쓰지 않는 식으로 그냥 발달을 했을 뿐이죠. 아까 저희가 이제 중세시대의 영어를 보면서 to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이제 지금의 help 같이 이렇게 넣어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라는 그런 고민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쓰는 쪽으로 그것들은 진화를 한 거고 help는 상황에 따라 달리 쓰는 쪽으로 진화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동사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사역동사의 그냥 어떤 사전적인 쓰임새 그것만 보고 그거를 외우고 이런 강의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고 개념은 무엇이며 원어민들은 도대체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 사역동사를 쓰는가 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다뤄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고 문헌을 제가 들여다봤고 최대한 사실에 기반해서 전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참고 문헌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제가 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